안녕하세요. 김지현의 리포트 김지현입니다. 일본, 미국, 그리고 대만, 또 우리나라까지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사상 최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모두 다 함께 가고 있는 건 분명히 아닌 만큼 시장 방향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걸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리포트들 준비해봤어요. 일단은 시장 이슈 읽는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두 가지 살펴볼까 하고요. 개별 기업으로는 LNF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김성근, 조윤경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위협받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이었죠.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체결했던 바 있습니다. 이 합의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대부분의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이었고요. 때문에 미국이 그 전에 예고했었던 최대 30%의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은 결과적으로 많이 완화시켰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다만 그 대가로 유럽연합은 미국의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7,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바 있고요. 그마저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50%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더해서 공식 성명서에는 미국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려면 그 이전에 유럽연합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먼저 내려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한데요. 바로 이 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선제적인 관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유럽연합 의회 구도를 보면 이 의회 동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게 지금 이 리포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만일 의회가 합의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시금 트럼프 행정부와 재합의를 거쳐야 하고요. 이건 결국 무역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변동성 지수 이렇게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듯이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즉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에는 다소간의 불안정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일 수 있다라는 걸 일단은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해서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향후에 양측의 관계에 대한 부분 면밀히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역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인데요. 역시 조윤경, 김성근 애널리스트가 함께 발간한 리포트예요. 그중 S&P 500 정기 리밸런싱 이벤트에 대한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이었죠. S&P 500 정기 리밸런싱 그 결과가 발표됐던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는 22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S&P 500에 로빈후드 그리고 엠너빈 그리고 엠코가 신규로 편입이 되고요. 인페이스 에너지 그리고 마켓 액세스 그리고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지수 내에서 편출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 편입된 기업들은 각각 핀테크, 디지털 플랫폼, 또 인프라 기업으로 신성장 섹터 위주로 구성됐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편출된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채권거래 플랫폼, 또 카지노 같은 최근에 모멘텀이 다소 부진했던 종목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것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S&P 500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3, 6, 9, 12월에 진행이 되고요. 이 정기 리밸런싱 같은 경우 반영일 2주 전에 그 결과를 미리 발표합니다. 그래서 발표일부터 반영일까지 패시브 펀드 유입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통상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S&P 500 지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지수 편입의 효과가 커짐에 따라서 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변동성도 이전보다 더 커졌다라고 봐야 합니다.
과거 10년 평균으로 보면 정기 리밸런싱된 편입 종목들은 발표일로부터 2주간 S&P 500 대비 평균 1.8%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바 있는데요. 최근 3년으로 이 기간을 좁혀놓고 보면 조금 더 그 초과 수익률의 폭이 넓어져서 5%포인트까지 더 커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이 리밸런싱 발표 이후에 현재까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10%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요. 엠너빈도 2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편입일이 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막상 편입된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편입 발표에 따른 기대로 주가가 과열된 이후에 실제 편입일 지나고 나서는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이 리포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편입 한 달 이후에는 지수 편입 효과보다는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산업 사이클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관련된 기업들 보심에 있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이 리포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우선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LNF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죠. 하반기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LNF에 대한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테슬라 모델 Y 롱바디의 중국 내 수요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 독일 공장의 3, 4분기 생산 능력이 확대될 계획이라는 부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량 관점에서 테슬라양 모멘텀을 반영해서 하반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하고 있는 거고요. 판가 관점에서도 리튬 가격 추이에 따른 추가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탄산 리튬 가격은 6월에 비해서 19%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영업 흑자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김철중 애널리스트 보고 있고요. 향후 리튬 가격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면 LNF의 전체 실적 역시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더해서 북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증가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재료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미 ESS 같은 경우는 단기 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있고 이 수요에 대응하는 LNF의 LFP 소재 수주 역시 순조로울 걸로 보인다라고 짚었습니다. LNF는 앞서 지난 7월에 북미 ESS용 LFP 배터리 양극재 공급을 위해서 SK온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바 있고요. LFP 양극재 생산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LNF 플러스를 세웠고 내년 양산을 목표로 대구에서의 공장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LNF 주가는 지난 8월 말 이후에 급격한 조정을 보였던 바 있어요. 8월 말쯤으로 가면서 주가가 좀 뚝뚝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던 바 있는데요. 다만 최근에는 또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김철중 애널리스트는 8월에 보였던 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적과 관련한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현실화될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서 소재업종 내 2차 전지 소재업종 내 탑픽 의견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고요. 목표가 역시 11만 원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실적 추정치 쭉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은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삼성전자 리포트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는 가운데서 역시 가장 앞단에 있었던 건 반도체였죠. 그 가운데 삼성전자 역시도 어느 정도의 몫을 했는데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범용 메모리 호황기 임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범용 메모리 호황에 대한 기대, 이게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인데요.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IT 섹트향 범용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AI향 수요에 비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공급사들의 캐파 증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캐파가 HBM에 편중됐다는 점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할 배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메모리 생산, 공급이 일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망치가 낮게 잡혀 있었던 IT 수요가 반등하게 될 경우 범용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면서 제한된 공급 안에서 공급이 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급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수요가 공급 대비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은 메모리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범용 메모리 캐파로 봤을 때 디램 3사 가운데 전체 비중의 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호황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김영건 애널리스트는 이 보트를 통해서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함께 봐야 할 두 가지 포인트 꼽고 있어요. 우선 N사, 그러니까 엔비디아이겠죠. HBM4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 통과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봐야 할 포인트로 꼽았고요. 여기에 T사, 테슬라이겠죠. 테슬라양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디자인 매출이 일부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년 메모리 공급난으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향 HBM4 판매가 본격화되고 테슬라양 파운드리 모멘텀까지 겹쳐진다면 주가가 순조롭게 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김영건 애널리스트가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역시 상향 조정했어요. 각각 2.9%, 5.3% 높여 잡았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 역시 기존 88,000원이었던 걸 96,000원으로 9%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양 HBM4 그리고 테슬라양 파운드리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기존 목표가 산정에 적용해왔던 경쟁사 대비 할인을 제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다는 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리포트는 이렇게 쭉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들 더 챙겨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좋은 한 주 보내세요.